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4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548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원래 552화 차례인데. 아, 그렇군요. 네. 저는 하라는 대로 항상 오늘 몇 화예요? 라고 물어봐서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548화가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548화를 지금 하고 내일은 다시 552화로 네. 정상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졌군요. 네, 네. 네. 자, 이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서 방송을 녹음을 한 게 548화였는데, 해당 방송에서 뭔가 서울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놀렸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매우 불쾌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반론을. 서울경제 측에서. 네, 서울경제 측에서. 그래서 그것만 있었으면 제가 지우지 않는데요. 이제 저희가 애초에 보고서를 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또 서울경제에서 주신 반론도 있고요. 또 김성환 의원실에서 제보해 주셨던 김성환 의원실에서도 반론을 또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 애초 보고서를 어제 내렸고요. 오늘 다시 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간의 과정까지 싹 정리를 해서 좀 종합판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긴 말 하지 말고 워낙 네. 사연이 많기 때문에요.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경제를 모니터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가 저희 모니터 대상 신문이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종합일간지와 2개의 경제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5개 중에도 뭐 서울신문이라든가 한국일보 등이 간혹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그리고 경제지는 지금 처음 올해 저희가 그렇게 2개지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더 늘리고 싶지만은 저희 여력이 되지 않아서요. 서울경제까지는 지금 넓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도를 저희가 전혀 모니터를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몰랐죠. 네. 이게 있었는지. 예, 그런데 이제 제보가 들어왔고요.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가 모니터를 못했을 겁니다. 사실 뉴시스나 다른 언론들도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관련 보도를 낼 때는 제보를 받아서 그렇죠. 제보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제보자의 취지 같은 것을 굉장히 자세히 알아보고 계속 소통하면서 모니터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제보자가 알려주신 내용은 그대로 그냥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읽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보고서를 쓰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무슨 용역을 받거나 제보자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보고서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제 의원실에서 제보를 해주긴 했지만 의원실과 우리가 합작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의원실에서 준 제보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이 관련 보도 서울경제 보도가요. 독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3명을 인터뷰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내가 자료를 보내줄 테니 이것을 좀 모니터를 해서 본인이 우리가 민원연의 목소리로 한번 보고서를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그 판단 근거로 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만프레드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 연구소 부소장에게 메일을 보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3명 모두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3명 거고요.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의. 서울경제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내면서 이것을 똑같이 질의를 했대요. 의원실이 네. 그 세 분의 인터뷰에게 네. 독일에 있는 분들에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분에게 답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답변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실은 피세디크 부소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대 윤순진 교수와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이메일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오. 의원실이 보낸 거, 의원실이 주고받은 거, 그리고 윤순진 교수와 피세디크 부소장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거, 이 두 개의 두 가지 버전의 이메일을 저희에게 다 보내준 거죠. 보내준 거는 어쨌든 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다 제공을 해준 네. 것입니다. 네, 의원실에서 그렇게 다 섞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서울경제 기사, 그래서 민원연은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서울경제 기사와 그리고 이 답변서들을 대조해서 서울경제 보도를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보도였는지 기본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에너지 믹스 해외에서 배운다라는 시리즈입니다. 네. 말 그대로 에너지 믹스, 뭐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새 이제 한창 화두인 에너지 전환, 탈핵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 네. 말 그대로 해외에서 배워본다는 취지의 시리즈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인터뷰 보도였던 것이죠. 독일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보도. 네. 이 보도가 이제 인터뷰로 채워져 있지만 독일 전문가 3명의 인터뷰로 채워져 있지만은 보도의 시작은 그러니까 도입은 4월 19일에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비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에너지 헌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상당히 근간을 구성하는 에너지 정책의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3차 계획이고 이 서울경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찬핵에 계신 분들이 내놓는 비판과 결이 같은 그런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제목이 뭔가요? 따옴표 쳐서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보조금 비효율 완전 배제 말아야 라는 따옴표 제목입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터뷰한 이게 인터뷰 보도니까 인터뷰한 누군가가 전문가 3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누구의 발언이냐 그러면은 기사 본문에 나와요. 피텔 센터장 이분이 이제 IFO 에너지 기후 자원 센터장 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 발언 중에 물론 이제 제목에서 요약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중약도 하시고 했어요. 이거 기사 제목이 피텔 센터장 발언 중에 직접 인용한 내용을 보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지원금은 매년 25억 유로로서 25억 유로에 달하고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지원금이 재생에너지 지원금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했죠. 요거를 이제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보조금 비효율 요렇게 이제 제목으로 옮긴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도 뭐 피텔 센터장 발언 직접 인용된 발언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다. 뭐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는 완전 배제 말아야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피텔 센터장의 이제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돌리고 점차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요약하면은 에너지 전환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돌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죠. 난 취지죠. 원전을 계속 써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유지해라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제 그 서울경제가 제목으로 옮기면서 또 기사 안에서 간접 인용할 때도 그러니까 간접 인용이라 함은 서울경제가 피텔 센터장이 한 말을 나름대로 서울경제가 요약 및 해석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뭐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는 이제 언론사의 자유입니다만은 만약에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왜곡이 있다 또는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피텔 센터장의 단기적으로는 원전 돌릴 수 있어도 점차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이 발언을 피텔 센터장은 한국의 경우 원전과 석탄 발전을 아예 배제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옮겼고 제목에 완전 배제 말아야라고 옮긴 겁니다. 네. 참. 네, 이 부분은 원전을 유지하라고 조언한 것처럼 그건 아니죠. 충분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렇죠.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이제 보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도 도입 부분이 에너지 기본 계획
관련 비판으로 채워져 있는데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원전과 석탄 발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명시했어요. 사실 이제 신규 원전, 신규 석탄 발전을 더 짓지 않겠다. 라는 수준이 우리나라 탈핵 정책의 그렇죠. 어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급진적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사실 원전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와 석탄, 천연가스 발전은 대폭 높이고 원전과 석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명시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를 두고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기본 계획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의 확대, 탈원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떤 비판 여론을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인터뷰를 독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네. 왜곡 또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심지어는 인터뷰 중 한 명인 네. 피체디크 부퍼털 연구소 부소장이라는 분이 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통해서 민원연의 제보가 왔던 것이고요. 네. 한 분 더 답변서를 온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서울경제 반론을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슈미트 위원장 발언 같은 경우에 저 답변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제 반론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보고서에서도 다 제외했고 수정한 보고서 이번에 지금 새로 녹음하고 있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 이 기사에 대한 서울경제 기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철회하지 않은 여전히 발언 취지와 어떤 발언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피체디크 부소장 위주로 그 부소장의 입장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기본 계획과 관련된 그 서두 부분을 지나가고 이제 한 세 번째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인터뷰 내용을 서울경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줘요. 여기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데 한국 에너지의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미리 설득해야 한다는 것. 독일 전문가 인터뷰 세 분의 말을 요약하면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조언이. 그리고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 장기적 논의를 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 예, 세 분의 인터뷰를 딱 핵심만 요약하시면 요 세 개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네.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피셰디크 부소장이 나의 어떤 전체적인 발언 취지와 맥락이 너무 많이 생략됐다. 일부 발언에서는 그 발언 자체가 좀 잘못 전달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경제가 이제 인터뷰를 요약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그 문장. 한국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그 부분에 이제 피셰디크 부소장이 이렇게 의견을 다셨어요. 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에너지 전환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공적인 이익을 강조했으며 현재의 잠재적 피해가 드러날 때마다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응이 늦을수록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 발언 취지가 이런 발언 취지를 지금 피셰디크 부소장이 표명을 했는데 이에 비하면은 한국 에너지 정책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라고 요약을 해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발언 취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반대로 전달했다는 생각도 들 정도라는 것이죠. 물론 독자들은 피셰디크 부소장의 입장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그러니까 독자들의 경우 피셰디크 부소장의 발언 취지를 모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피셰디크 부소장이라는 사람도 포함된 이 독일 전문가들이 한국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우리들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셰디크 부소장의 발언 취지는 그에 반대였다고 말해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도 중에서 이제 아예 인터뷰 특히 피셰디크 부소장이
말한 적이 없는 표현이 아예 보도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라는 그래요? 예,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요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요것도 사실 아까 계속 우리가 서울경제 보도에서 전면에 강조되어 있는 비용 부담 네. 관련해서 나온 얘기예요. 네. 서울경제가 아까 그 인터뷰 도입에서 그 인터뷰 내용 요약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 요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그 부분을 더 상세히 풀어내거든요. 인터뷰로. 그러니까 직접 인용도 하지만 세 분의 발언을 직접 인용도 해줬지만은 그에 앞서서 약간 도입 문장처럼 한번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 국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다. 이건 사실로 보여요. 이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인데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독일 전문가 3인이 말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종합할 때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관련 설명이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에 대해서 피시디크 부소장은 나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공공의 참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공개되고 투명한 논의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가 여기서 이렇게 요약을 한 다음에 피시디크 부소장의 발언을 직접 인용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에요.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면 평가를 통해 국민들과 이외 관계자들에게 에너지 원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개방하고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시디크 부소장의 발언이 직접 인용된 게 사실 몇 개 없는데 이 보도 안에서 이 피시디크 부소장이 뭐 김성환 의원실에서 제공해준 답변서나 이 기사 안에서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강조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피시디크 부소장은 일단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서울경제가 직접 인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다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런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늘어나는 것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한국 정책,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비용 부담 그리고 뭐 국민의 부담 이런 맥락에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취지로 우리가 읽어야겠죠. 나는 독일의 전기요금이 과거에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개별 요금이 아니라 개별 국민들이 내는 요금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서울경제가 한국 정책의 한국 에너지 정책의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인터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내 발언을 비용 증가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 나는 한국보다는 독일의 전기요금이 그동안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상승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독일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게 피시디크 부소장의 취지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피시디크 부소장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맥락과 취지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잘못 전달됐다. 이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한국하고 독일하고 뭐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자분께서 이제 글을 쓰실 때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모두 동의했다를 넣기 때문에 마치 이런 발언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한 것처럼 느껴지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인상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도 그 외국인들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 구체적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봉우 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직접 인용이 아니라 네. 서울경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요약 및 간접 인용한 거라서 네. 사실은 그런 진위를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오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다 백보양보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은 그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다라는 말을 과연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인터뷰의 발언을 간접 인용하는 것은 기사에서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요약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와전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와 같은 표현이 나올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게다가 외국인 3명이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지게 지금 이 보도에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이 신중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실제로 그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3인 전체의 발언인 것처럼 비춰지게 간단 요약해서 간접 인용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또 하나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기사 마지막 문단쯤으로 가면은 아까 이제 요약한 부분에서도 나왔었는데 독일이 정답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전문가들이 꼭 독일만이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뭐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근데 뭐 이제 이런 발언이 강조된 이유는 배경에는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굉장히 모범 사례로 많이 거론되고 꼽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된 것은 아닌가. 뭐 요런 독일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서는 뭐 간접 인용이나 직접 인용 뭐 통틀어서 인용이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럴 만한 발언도 없었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도 이제 피셰디크 부소장은 이제 부연을 단 거예요. 뭐냐면은 피셰디크 부소장 발언 중에 직접 인용된 것이 기사에서 이 발언이 인용이 됐어요. 1960년대부터 원전 반대 운동이 일어난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모든 문제에는 분쟁이 있지만 그 안에 양보도 있어야 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 발언이 이제 그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라는 맥락 안에서 인용이 됐는데 자기는 그런 맥락, 그런 취지에서 이 말을 한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인터뷰 과정에서 뭐 이제 뭐 그 세 명의 인터뷰를 하나의 기사에 넣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피셰디크 부소장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직접 밝히신 것은 독일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서 시장에 침투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독일 에너지 정책에 수반된 높은 비용이 없이도 에너지 전환을 할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다. 본인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국에게 이제 기회가 생겼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 독일과 한국이 다르다고 언급했는데 이제 그런 맥락이 다 빠져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특히 피셰디크 부소장에 한해서는 무리한 그 어떤 해석이나 간접 인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외국인들 이제 특히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 경우에는 우리 기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는 그것처럼 똑같이 읽어서 반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뷰했으면 일단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중하게 외국인의 인터뷰를 전할 때는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을 제거하거나 본질을 특히 본질적인 것을 맥락에서 빼버리면은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외국인 3명을 이렇게 한 기사에 묶어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서울경제의 보도가 독일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일부 발언의 맥락을 왜곡 또는 생략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거 탈핵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외국의 유명한 그 정말 독일에서 독일 사람도 환경 선진국 독일에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보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들 모두 원전의 장기적 퇴출 정책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고 방식과 속도, 지향점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인터뷰 소개가 앞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독일 전문가들이 지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이 언급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있고 하지만 있고 하지만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각인시켜주는 인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매우 부정적. 안 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 네네. 심지어 독일이 그랬어. 네.
뭐 이런 인상이 독일이 답이 아니래 이러니까. 제목과 소제목 그렇죠. 인터뷰 이제 독일인들도 말리고 있어.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피셰디크 부소장 얘기 들어보면 네. 오히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오히려 것이죠. 재생에너지를 더 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네. 자, 그래서 피세디크 부소장이 보낸 이메일 답변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인터뷰가 뉴스에 쓰인 형태, 그리고 내 발언과 피텔과 슈미트의 조언이 사용된 맥락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 중 내 발언이 잘못된 맥락으로 쓰인 부분이 많고 이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뷰를 전달하는 그 기사의 한계가 그 필수적인 맥락이나 생략이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서울경제의 반론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사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방식이 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서울경제가 독일에서 배우는 교훈보다는 에너지 전환의 부정적 이미지를 독일 전문가 인터뷰로 전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은 사실상 지난번 발표했던 것에서 슈미츠 위원장 관련된 부분을 뺀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똑같은데요. 네,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슈미츠 위원장의 발언 부분을 다 뺐는지와 네. 그리고 서울경제의 반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김성환 의원실의 반론은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5월 4일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4일 이후에 연휴였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경제가 7일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어떤 반론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경제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이 인터뷰 보도가 기획된 취지는 에너지 전환의 선구자인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이었고 이에 따라서 독일 전문가가 전하는 비판적 관점을 중심적으로 소개하고자 했다. 또 서울경제가 3명의 인터뷰를 한 건의 기사로 담아야 하는 지면의 한계상으로 인해서 발언의 취지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인용 부분에서 발언을 아예 뭐 왜곡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인용하거나 뭐 3인의 전문가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기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아, 그러지 않았다고? 네, 이것이 이제 주된 기사 작성과 관련된 주된 반론이고 또 하나 있는 네. 것이 피셰디크 부소장이 이제 서울경제에 일종의 항의 또는 문의 기사에 대해서 그 한 모양이에요. 아, 부소장 직접? 네.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전해드렸던 서울경제 측의 이런 해명, 어떤 기사 작성상의 기술적인 한계, 네. 이런 부분들을 피셰디크 부소장 그리고 슈미트 위원장 두 인물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서울경제 해명에 수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문제가 없다. 특히 슈미트 위원장은 서울경제의 원래 보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코멘트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서울경제의 입장이에요. 네. 이제 또 하나 그 서울경제 측이 제기했던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김성환 의원실에서 제공한 제보이고 이제 이메일 자료 피셰디크 부소장과 슈미트 위원장의 이메일 답변서 자료도 거기서 이제 김성환 의원실에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서울경제가 이제 소통을 했겠죠. 그 결과 이제 서울경제가 밝힌 바는 슈미트 위원장 측의 경우 최초의 서울경제 기사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김성환 의원실이 서울경제 기사가 오역이길 분명히 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슈미트 위원장 측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네. 이메일을 보냈거나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자기네 보도는 멀쩡한데 김성환 의원실에서 서울경제 보도를 일부러 왜곡해서 그 두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서울경제 그러네요. 측의 입장은. 네. 자, 그러면은 김성환 의원실이 오역을 바란 것 같았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잖아요. 민원연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성환 의원실도 이 서울경제하고 계속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성환 의원실도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네. 그래서 김성환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인터뷰의 대상이 되었던 3명의 전문가에게 팩트체크를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보냈다. 피셰디크 부소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좀 놀랐고 매우 화가 났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피셰디크 부소장은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서울경제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전달한 것
이다. 이후에 서울경제 측이 사과와 해명을 하자 피시리크 부소장은 지면의 한계와 3명의 인터뷰를 하나의 기사로 압축하는 과정에서의 한계 등을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시리크 부소장은 서울경제 해명을 이해했다는 의미지 그것이 서울경제의 반론대로 기사에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보도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서울경제 보도가 나의 발언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그 문제의식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다. 네. 분명히 확인해줬다. 분명히 확인해줬다. 피시리크 네. 부소장의 경우. 네. 다만 슈미트 위원장의 경우는 피시리크 부소장과는 좀 다르다. 애초 의원실의 질의에 슈미트 위원장은 충실히 답변을 해주었고 서울경제의 보도가 위원장의 발언을 대체적으로 그대로 보도했다고 확인해줬다. 슈미트 위원장 측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나 한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부분도 있지만 서울경제 보도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슈미트 위원장은 처음부터 김성환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낼 때도 그렇게 썩 서울경제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김성환 의원실은 민원연에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시리크 부소장과 슈미트 위원장의 답변을 모두 그대로 제공했고 의원실은 인터뷰에 팩트체크를 원한 것이지 서울경제 보도를 폄훼하기 위해서 의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다만 민원연이 제보 내용, 피시리크 부소장과 슈미트 위원장의 답변을 모두 검토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건 이제 민원연의 독립적인 작업이었다. 요렇게 이제 반론을 보내온 것입니다. 네. 요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공받아서 슈미트 위원장 답변을 봤더니 이거 다 사실이에요. 슈미트 위원장 최초 답변에 내 발언이 직접 인용된 부분 그리고 대체적으로 발언이 왜곡된 부분은 없는데 아주 일부분 몇몇 부분에서 오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또 하셨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 보고서에서는 그걸 썼던 거예요. 그걸 썼었는데 지금 서울경제와 우리 김성환 의원실과 우리 서울경제 맞죠? 네. 서울경제와 김성환 의원실 양쪽에 이 슈미트 위원장의 입장과 관련된 반론들을 다 받아보니 이 해명들을 다 받아보니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 없다라고 슈미트 위원장은 동의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그런 거예요. 서울경제나 김성환 의원실이나 슈미트 위원장의 답변은 문제가 서울경제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어요. 어떻게 보면 애초 슈미트 위원장이 주신 그 내용에서의 어떤 약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코멘트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어서 슈미트 위원장이 이 기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싹 다 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히 서울경제가 슈미트 위원장의 그 답변, 서울경제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그 답변을 굉장히 반론 과정에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최초 보고서와 달리 수정을 이거는 수정을 넘어서 일종의 어느 정도는 정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애초 보고서에서 가장 이제 좀 이거는 정말 정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이게 이제 3인에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 중에서 2명에게 답변을 받았고 그 중에 1명은 분명하게 항의의 표시를 했고 한 분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어찌됐든 같이 실어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정된 것은 결국은 3인 중에 한 사람의 의견만을 그렇습니다. 반영해서 보도를 저희가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정한 것의 분명한 한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 중에 한 명의 발언을 그러면은 그렇게 부적절하게 보도한 것은 괜찮으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다른 완전히 문제라는 다른 것이죠. 문제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 보고서를 철회하는 게 아니고 수정 재발송하는 것이다. 반론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내는 것이고 오늘 방송도 이렇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연이 마지막 이제 입장을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보고서 그렇게 내렸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민원연 보고서도 내렸고 그리고 팟캐스트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했나 보다. 민원연이 원래 이러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민원연은 원래 팟캐스트는 이렇게 내려본 적이 없지만요. 원래 보고서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내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내리고 수정한 다음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언론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한테 지금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어떤 시민이 이거 제발 나한테 정말 너무나 나의 인권과 지금 이 보도 때문에 내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서 수정해서 천천히 올릴게. 그때까지 이거 쭉 여기 놔둘게요. 라고 언론사가 하는 게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하되 검토해서 재발송하되 그것을 내리고 그리고 저희가 남에게 뭐라고 중앙일보나 이런 언론사에게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슬쩍슬쩍 고치지 말고 분명하게 뭘 고쳤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재발송, 다시 올려라 기사를. 그대로 그 기사 상태에서 수정만 삭삭삭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좀 내리는 시간이 거의 만 하루가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려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하루 정도 기사가 없는 상태 민원연 보고서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지금 오늘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올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무슨 사과문 형태로 또는 막 이런 뭐 뭔가 꿀려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 서울경제 측이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팟캐스트를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팟캐스트에 이제 이봉활동가가 이거 삐처리해 주세요라고 한 부분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삐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욕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내가 왜 이거 처리해달라는 말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기억이 안 나니까 실제로 그런 게 나갔으면 정말 죄송하다 사과의 뜻을 표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근데 이게 욕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욕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거의 안 할 뿐 아니라 욕설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봉 씨가 이제 뭐 만약에 기레기라고 했다 보세요. 아, 이런 기레기 그러면 그 기레기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명예훼손성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이거 삐처리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명백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삐처리해달라고 했으니 욕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우리를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공표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찌됐든 또 백보양보해서 기자분께서 불쾌감을 호소하시니 재녹음해서 업로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이전께 고소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내렸어도 고소를 하실 것 같은데. 댓글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는 민원연 거 다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댓글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요건 굉장히 간단한 감정적인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서울경제의 반론을 모두 수용합니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이 기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지면의 한계에 따라 발언 취지를 담지 못했다는 해명은 독일 전문가 3인 발언을 서울경제가 간접 인용, 즉 기사가 해석하고 요약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자의 오해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긴 하지만 이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도를 했음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셰디크에게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피셰디크가 그 사과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분이랑 자기네들끼리 지금 오케이 내가 너 사과 받아들였어 했다고 이 문제가 없어집니까? 이미 그 기사로 인해서 피세디크가 용서를 하던 말던 간에 그 기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비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난 피세디크가 오케이 했다 뭐 슈미치가 뭐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민원연의 보고서는 단순히 그들의 반론이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이것만을 쓴 게 아니에요. 이 기사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 영향력이 과연 이게 적절하게 보도된 것인가에 대한 그 지적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찰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인터뷰 보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보고서가 이렇게 서울경제가 반론까지 하고 또 이렇게 내용이 많아진 게 피셰디크 부소장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해지긴 했지만은 사실 그런 피셰디크 부소장의
답변서가 없었어도 충분히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네네. 보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몇몇 아까 우리 설명해드린 몇몇 부분 보면은 직접 인용한 전문가들의 발언과 그거를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서울경제 기술이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인터뷰 보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게 그렇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비평인 겁니다. 저희 그리고 그것을 서울경제도 반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명의 인터뷰를 한 건의 기사로 담아내는 어떤 지면상의 한계,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서 취지를 다 전달할 수 없는 한계 이런 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는 것도 저희도 인정해요. 인터뷰 기사 쓰면서 간접 인용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떻게 요약하느냐 다 우리 언론사들의 자유예요. 네. 그런데 그 수준이 그 간접 인용의 수준이 조금 이거 직접 인용한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그런 시민단체로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이건 너무 심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이 나간 것이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피시디크와 슈미트 위원장의 답변서가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반론이 발생하고 이렇게 좀 그렇죠. 논란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그 인터뷰 보도에 대한 비평 취지는 우리는 변한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대로 서울경제 취지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예. 피셰디크 부소장의 발언은 잘못한 것 같다. 네, 이거는 피시디크 부소장도 여전히 그 문제의 의식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변함이 그겁니다. 없어요. 예, 예. 네,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되게 댓글도 읽지 복잡해져 버렸어요. 말고요. 예. 오늘은 요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 어제 방송에서 살짝 지금 방송을 내린 사연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는데요. 네. 댓글은 내일 방송에서 수습해서 네. 쭉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했던 아니 진짜 방송편. 네. MBN에 난리도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요. MBN은 그때 프리엘 보도였나요? 네네. 그걸 그때도 뛰어넘는. 저희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데 그게 평생 내 기억에 가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 네. 그것만 생각하면 MBN 프리엘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 보도 근데 그때 난리는 MBN에서 온 전화의 한 10배는 이쪽에서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찌됐든 우리도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방송할 때 표현도 좀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기사를 하든지 정말 그분이 아프게 정말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심란해지면은요 사람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저희가 해야 될 일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활동가 어떻습니까? 저는 위축된 건 전혀 없고요. 저도 위축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뭐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이 그쵸, 건으로 그쵸. 인해서 여기저기 많이 여러 했고 군데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진짜 전화 통화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 하고 아무튼 일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예.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타워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